국민의힘과 토건 비리의 그 결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음. 이게 지금 하나다 대장동이. 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번에 다 밝혀서 처벌할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하고 음.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정책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이게 끝나야지 인허가로 인한 음. 과도한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좀 매듭을 짓고 음. 다시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재명 캠프 국제 대변인을 하셨는데 캠프 해단식이 있었죠? 예, 네, 캠프 해단했고 제가 사실 이제 국제 대변인으로 처음에 조인을 했는데 나중에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서 아, 그러셨어요? 네, 오. 주로 이제 정책 이슈 그리고 음. 뭐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 정책 관련한 대변인으로 주로 일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윤희숙 의원이랑 가장 많이 싸웠는데 윤희숙 의원이 가셔가지고 나중에 아, 싸울 사람이 좀 그, 없어지고 네. 그 정책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랑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네. 정책 이슈가 다 대장동 이후로 묻혀가지고 음. 나중에는 조금 한가했다 아, 이렇게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정책 이슈 갖고 싸워야 진정한 또 네, 풍성한 또 대선 경선인데 대선 경쟁인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 지금 이제 캠프는 해단을 했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들 이제 지금 경선 캠프는 끝났고 네. 본선 선대위가 지금 꾸려지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신문도 음. 계속 있고 뭐 보도도 계속 있고 정책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음. 대부분의 지금 캠프에 계셨던 분들은 공식 직함은 없는데 일은 지금 계속 해야 되는 네네. 이런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원팀 선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네. 이런 지금 다른 후보 캠프와 통합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음. 그래서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는 돼야 음. 어느 정도 이제 선대위의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이후에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그것도 해야지요. 그런데 네.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똥파리들은 원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들과 같이 갔다가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는 사람만 같이 가면 됩니다. 국민만 믿고 가야 돼요. 예. 네. 자, 그리고 뭐, 예. 그거 보십시오. 뭐 어제도 보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김용판이가 올린 걸 그대로 그냥 같이 올려가지고, 응? 그 저기 뭐야 조폭연루설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아니 이런 놈들이 어떻게 저 원팀입니까? 이런 놈들은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아니 같이 안 가겠다면 뭐 배제를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음. 원팀 선대위를 지금 꾸리고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잘 될 그래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 당의 많은 분들이 뭐 설사 뭐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분이 소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자는 음. 그런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음. 원팀 선대위가 잘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원팀 선대위를 기대하면서 자, 그 어제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 다 보셨을 텐데 네. 아니 왜 지난번에 김도읍을 못 잡아가지고 이런 참 아주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꼴불견을 국감을 이렇게 보다가 보게 만드십니까? 7분 동안 다 다른 얘기하다가 네, 무슨 뭐 보좌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계속 그것만 답을 하라고 네, 참 토론 태도도 그렇고 음, 내용도 그렇고 음. 제가 이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고 에이스라서 1번 타자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김도읍을? 근데 네. 1번 타자부터 무너지는 거 보면서 얘네들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대개는 이제 국정감사 오전에 가장 언론들의 그 주목도가 높은데 이때 김도읍 나왔고 김용판 나왔고 박수영 나왔고 서범수 나왔는데 다 그냥 헛스윙만 하다가 내려갔어요. 정말 김용판은 제대로 똥볼을
네. 똥볼을 휘둘렀고요. 예.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사람들조차도 이재명 지사가 돈 받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돈 예.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 것처럼 돈값 그러니까 뭔가 시키려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음, 똥볼을 찾는 거죠. 음, 제가 심지어는 뭐 며칠 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인제 저하고 또 국민의힘 측의 음. 그 젊은 정치인하고 토론을 했는데 네. 제가 끝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와서 "아니 음, 정말 이재명 지사가 돈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민의힘 측 패널이 음. 10 원도 안 받았다고 생각한대요. 받았을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 다 알지. 다 근데 인제 알아요. 나와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음, 이게 인제 그렇게 뭐 헛스윙이 날아가는 거죠. 음,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그 인제 청렴은 다들 인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제 음,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혹시 뭐 걸린 게 혹시라도 나올까 봐 음, 거기에 대한 인제 희망을 그렇지. 가지고 음, 예 그렇게 인제 진행을 하는데 뭐 음, 밝혀진 정황이 없으니까 음, 계속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뭐 허위 사실로 오히려 음, 마치 좀 어떻게 엮어 보려고 대단한 음, 비리라도 있는 음, 양 음. 이렇게 계속 근거 없이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패널도 안 믿는 이재명 연루설이다. 아, 이 네. 얘기. 예. 아주 정말 큰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네요. 자, 어제 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사진. 네. 아, 이거 사실관계도 이렇게 파악 안 하고 국감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김용판 씨가 이제 그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뭐 국회 회의 중에 뭐 그 사무 중에 이렇게 벌인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당장 이걸 갖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국회 내부에서 이거 그 윤리위원회 제소라든지 이런 일들은 좀 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에서 이미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또 음, 김용판 의원을 제명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인제 그 전 캠프 지금 캠프는 해산했으니까 전 음, 캠프 인사들은 농담으로 음. "김용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뭐 이렇게 김개판. 이렇게 농담까지 하는데 음, 이분이 뭐 "이재명 후보에게 돈다발을 줬다. 뭐 음, 20억 가량을 뭐 지원했다." 뭐 이렇게 뭐 음. "국제 마피아가 연결돼 있다." 이게 사실이면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건 정말 음, 뭐 사퇴를 해야 되거나 굉장히 큰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뭐 음, 공익 제보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사진까지 줬는데 그 음, 사진이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다른 일로 올린 사진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음,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뭐 독재자가 예를 음, 들어서 뭐 권력으로 음, 탄압할 때 음, 정의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런 것이지 음. 이게 뭐 사실관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지르는 것에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면책특권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음, 또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까지 주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분이 뭐 지금 이분도 뭐 본인에 대해 뭐 약간 뭐 뭔가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이런 음,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이분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인제 그 국토위 국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계속 앞으로 이런 근거 없는 공세를 못 하도록 음. 좀 단단히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그 민영배 의원이 그 네. 김용판을 상대로 해서 조폭 자료 가져온 김용판 나가라 이러면서 막 거칠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예.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음, 저희 캠프에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들 나가지 마시라고 그랬죠. 나가셨다고 예. 네. 괜히 뭐 야당에서 얼마나 공세를 당하시겠냐 이러면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음. 본인이 뭐 안 나가기로 결정을 해 놓고는 갑자기 본인이 그냥 기자들한테 "나 나간다."라고 해 버리신 거예요. 아, 또 그렇게 하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인제 캠프에서는 일부 분들은 '왜 그렇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음, 그만큼 본인이 인제 정무적으로 '이거는 나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음,
떳떳하니까 나가시지 안 그러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돈 받은 것도 없고 대장동은 내가 민영인 것을 공영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환수해서 우리에게 더 좋도록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막 대단한 비리랑 있는 양 하니까 다 밝히고 충분히 해명하고 오겠다 이런 의지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대부분 지금은 국감한 거는 잘했다. 오히려 해명이 많이 됐고 국민의힘은 특별한 뭐 한방이 없었고 네. 또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경기도 국감인데 대장동 말고도 경기도에서 지금 잘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네. 다 묻혀서 아쉽지. 예. 예. 뭐 나간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셨다. 지금 그렇게 다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특히 경기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언제까지 하시나 하는 점입니다. 네. 사실은 국감까지는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국감 이후에 그만두지 않으시겠나. 이후라 하면 이제 뭐 직후에 그만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뭐 지금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이제 제가 캠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뭐, 의견입니다. 이거는. 예.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아마 사퇴를 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왜냐하면 12월 초까지는 꼭 사퇴를 하셔야 돼요. 그 네. 90일 전, 선거 90일 전에. 네. 그리고 지금 국감이 끝나면 한 10월 뭐 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사퇴를 하시는 게 아마 이제 뭐 지역에 뭐 부산과 같은 그런 지역에 방문하실 시간도 더 많아지시고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 우리나라에서 1,300만 이상의 많은 그 인구가 있는 경기도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후보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하실 겁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예비 후보도 아니에요. 예비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네. 경선에는 참여했지만은 그 예비 후보 등록을 못해서 그동안 뭐 공보물을 보낸다든지 딴 후보들은 했던 공보물을 보내는 행위라든지 뭐 문자를 보내는 행위 이걸 일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딴 후보들은 뭐 문자 공보물 보냈는데 왜 이재명은 안 보내냐 뭐 다 이긴 건 줄 아느냐 뭐 이런 그 오해와 억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이 직분을 그 소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 후보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결국 이제 후보로 선택받았는데요. 과반 넘겨서. 네.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네, 근데 그리고 예. 우리 지금 저 청취자분이 네. 경기도민으로서 보내기 너무 싫으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도 중요하고 본인의 그 책임감 때문에도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 뭐 이제 홍보물이나 문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뭐 그런 것들과 동시에 또 공중파 노출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그런 노출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정책은 오히려 그 브로셔 같은 건 못 받았지만 다 아는데 다른 후보 정책들은 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럼요. 예. 네. 아니 뭐 동시에 그래서 또, 예. 아니 저 이재명이 다 이거는 홍보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보도 능력입니다. 홍보도 능력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심지어 농담이겠지만 이제 뭐 살을 뜯기고 뼈를 취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사소한 이런 갈등을 막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랑 얘기하고 정면 돌파하고 그런 리더십 스타일도 좀 많이 그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공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자, 남욱 변호사의 그 귀국 이후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가장 저희가 반가운 것은 그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죠. 그렇죠. 계속 네. 뭐 그분이 누구냐, 뭐 그분이 뭐 핵심인데 뭐 이제 저희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분이라는 사람이 뭐 정치권은 아니다, 뭐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장동을 설계했던 그 핵심 인물들이 말하는 그분이 다 다르다, 뭐 이런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는 알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이재명이다 이렇게 뭐 어떻게 엮어가지고 뭐 그분이 이재명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그 남욱이라는 분이 검찰에 체포가 돼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어떻게 좀 같이 인허가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잘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네. 씨알도 안 먹혔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재명은 아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은 이에 대해서는 남욱하고 뭐 저 이재명하고 다 짜고 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렇게 몰락합니까? 네. 진중권이?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보면 처음에 그 남욱도 그렇고 그 핵심 몇 명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훨씬 전에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민영으로 개발하는 건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이 되신 다음에 이걸 공영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당시로서 이분들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상황인데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민관 합동으로 됐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대신에 환수를 이만큼 해라. 그리고는 다른 아무도 그 당시 환수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환수를 하게 하고 또 지나니까 또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초과 환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때문에 여러 번 망할 뻔하고 계속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같은 이익관계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무슨 비단 회계 또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문과적 이해. 그러니까 홍길동전하고 그 흥부놀부전, 심청전 이걸 읽을 수 있는 소양만이라도 진중권식의 음모론은 필수가 없어요. 진중권이 참 그 정도까지 추락을 해버렸어요. 돈 받았다는 사람들을 다 보면 다 국민의힘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재명이 곽상도한테 돈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힘하고 그 토건비리 세력이 정치 권력하고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정치 권력하고 토건비리 세력하고 이렇게 결탁한 일이었고 이게 성남도 있지만은 LCT도 사실 굉장히 큰 거였는데 뭐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좀 넘어갔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싼 가격에 아주 우연히 부동산에 갔다가 우연히 주체를 분양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국민의힘과 토건비리의 그 결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지금 하나다 대장동이. 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번에 다 밝혀서 처벌할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하고,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정책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이게 끝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뭐 누구는 50억 받았고, 누구는 100억 받았고 이런 게 허탈감만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인허가로 인한 과도한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좀 매듭을 짓고 다시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